자, 반갑습니다. 적봉에 돌아온 등지풍량계.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뭐 옆나라 중국 같은 경우 하락 마감, 그리고 일본도 지지부진한데 한국만 엄청 강한 이런 날도 있습니다. 증시가 뭐 한국이라고 맨날 막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할이란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면서 좋은 모습이었었는데 8월의 마지막 잘 끝났고 9월달도 이 기세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강했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저는 정부에서 확진자가 지금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국자들에 한해서 PCR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라는 것들이 지금은 경기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구나 라는 것들이 투자자들한테 어필이 좀 되면서 좋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옆 나라 중국은 이제 도시 봉쇄를 하고 있죠. 약간 다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강세 업종은 어제도 많이 말씀드렸고 계속 봤던 종목들이지만 네옴시티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현재 지금 GICC라고 인프라 관련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핫 이슈가 네옴시티. 아무래도 이 오일머니가 있다 보니까 제일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같은 재료들도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슈가 되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인프라 관련된 내용들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할 만한 거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정책적인 부동산 공급 정책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네옴시티 하면은 최근에 좀 테마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 한미글로벌이나 유신이나 세아특수광 이런 종목들이 이제 관련주로 많이 갔었어요. 물론 오늘도 나름 시가 대비해서는 좀 시세가 낮다고 보여지는데 그것보다 오늘은 좀 새로운 그 네옴시티가 좀 주목을 받아서 세보 MEC라는 종목이 이 회사는 이제 원전이랑 반도체 설비 회사인데 얘네가 실제 사우디에 이제 공사를 들어갔던 적이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사우디 관련주로 해서 이번에 신규 네옴시티로 엮인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세보 MEC는 흐름 좋으니까 잘 보시고 일단 10,000원 이상 가지 않을까 싶어요. 10,000원, 11,000원 요 사이 정도? 저는 전고점도 한번 갈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고 시총이 작은 종목이니까 충분히 변동성 가능해 보이죠? 그리고 이제 SM그룹주가 오늘 그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그 인프라 컨퍼런스에서 이수만 아저씨가 그 연설을 했다 그래가지고 SM 관련주가 네옴시티로 엮이면서 오늘 뭐 SM이나 또는 SM 뭐 CNC 이런 것도 장중에 급등이 한번 나왔죠. SM 라이프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갤럭시아 SM도 2대 주주가 SM으로 있는 그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좀 뜬금없이 네옴시티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이슈는 10월 말 11월 초 사우디의 빈살만 아저씨가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저는 관련주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서 다시 이제 좀 이렇게 봉쇄로 들어간다고 하면 안 올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안 좋은 케이스지만 일단 저는 10월, 11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네옴시티 이슈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건설이나 건설 장비나 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관심 갖고 있지만 이 네옴시티는 그 과거에 나왔던 그 자료들 살펴보면은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UAM 이런 것들이 다 신기술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그 건설에만 이슈를 맞추기보다는 실제 사우디에 뭐 진출해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옴시티는 짧게 끝날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폐배터리. 폐배터리는 정말 무적입니다, 요즘에. 특히 오늘 이수화학이 오늘 시장의 대장주로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좀 나온 그런 모습이고 거의 뭐 그냥 스트레이트로 달리고 있어요. 많이 올라나 싶으면은 더 가고 있고 이러다가 이전 고점 3만원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저희 이제 정의원 방송에서도 진짜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매집했던 종목인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이제 좋았던 것들이 이제 막 한 번에 반영이 되고 많이 올라왔는데 솔직히 이제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차트는 너무 좋단 말이죠. 지금 저도 이제 만감이 드는 그런 종목이에요. 이수학이 오늘 폐배터리 쪽에서는 대장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동안 좋았던 세비캠이 약간 조정인데
이거는 하락이라기 보기보다는 약간 조정입니다. 더 갈 수도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성일하이텍도 마찬가지. 오늘 음봉이라서 좀 별로긴 해요. 물론 별로긴 합니다만 아직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폐배터리 쪽은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과열 구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업종이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분할 매도하면서 아직 가져갈 수는 있어요. 지금 수익률이 뭐 50% 100%입니다 그러면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절대 조심하셔야 되고, 신규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오늘 약간 자금 이동한 게 좀 보였는데요. 영화테크가 이번에 폐배터리 쪽에서 바닥주로 후발주로 가고 있는데 많이 올라온 거 아니죠? 그죠? 지금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영화테크 아직 해볼만 하고요. 조정시에. 그리고 파워로직스는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게 바닥에서 오늘 처음 올라가는 거예요. 첫 상승이라서 첫 상승은 쉽게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눌림목 나오면은 좀 빠지면 해볼만 하다 봅니다. 그리고 에이프로는 이것도 그 며칠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봐드렸던 거긴 한데 얘도 이제 폐배터리로 가는 거예요. 바닥이죠 아직? 많이 오른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라면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인 폐배터리를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말고 그냥 배터리 쪽에서는 지금 요즘 유일 에너테크 이런 것들 엄청 강한데 맨날 꼬리를 달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고점에서 물린다는 얘기거든요. 자리는 좋은데. 그리고 이제 캠트로스 이런 것들이 잘 가고 있는데 들어가긴 조금 그렇죠. 좀 이렇게 많이 올라서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인데 만약에 지금 장세가 아시다시피 가는 종목이 더 잘 가는 달리는 말 장세거든요. 달리는 말이 더 잘 가는 그런 장세여가지고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한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입니다. 원전은 정부에서 수출도 많이 지금 이제 밀고 있고 정책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의외로 잘 못 가는 섹터예요. 원전 하면은 옛날에 뭐 우진 이런 거 기억나시죠? 테마주로 갔던 것들 다 못 가요. 또 뭐 에너토크 못 가요. 뭐 갈 수도 있지만 좀 약해요 상대적으로. 오르비텍 우리 추억의 종목들 보는 거예요. 다 약하죠. 근데 지금 BHI 요거 하나만 고점을 뚫고 날아가고 있고 원전이라는 섹터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지금 뭐 네옴시티는 그냥 대충 얽혀서도 급등이 나오고 배터리 쪽도 대충 엮여도 급등이 나와요. 근데 왜 원전은 못 갈까? 이게 바로 현재 시장의 주도주인 것과 아닌 것과의 차이인데 원전은 솔직히 예전에 많이 해먹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배터리는 오랫동안 좀 잠들어 있었던 섹터들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 쪽은 약간 옥석 가리기가 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어떤 화끈한 테마들, 이제 시작하는 테마들은 처음에 솔직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찍어 먹어보고 있는 과정이고 원전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찍어 먹어봐서 예전에 그 대선주로도 한번 올라갔었고 다 이제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올라가던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는 약간 옥석 가리기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쪽은 앞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또 한 번 급등이 나오긴 할 텐데 지금은 그렇게 재미있는 업종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좋은 종목들이 많아 보입니다. 다음은 리오프닝. 네, 리오프닝 요즘 좋죠. 뭐 올라간 이유는 아시다시피 입국자의 PCR 검사 이미 했다면은 다시 하지 않는다 라는 것 때문에 경기 회복의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행, 항공,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등등 많이 올랐고 뭐 종목들은 어제랑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나오고 있으니까 더 보시고 신규 진입도 괜찮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바닥주는 나쁘지 않아요. 그 중에 이제 화장품 쪽을 좀 하나 본다고 하면은 11월 11일 날 광군절 있죠? 지금 이번에 11월 11일이 시진핑 임기 3기가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광군절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언가 좀 실적이 잘 나와주기를 중국에서도 바라고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메시지도 나올 것 같아요. 이유는 시진핑 아저씨가 다시 임기를 이어갔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연결 스토리를 만들려면은 이번에 매출이 잘 나와야 되겠죠. 실제로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기업들이 요 광군절 때 또 많이 그 매출이 발생하는 시기니까 좀 준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규 테마로는 배터리 쪽에서 오늘 덕산 페코피아라는 종목이 정말 오랜만에 작년 11월 달 이후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고요. 원방테크도 배터리보다는 사실 예전에 병상 관련주를 많이 갔던 종목인데 이 회사가 나름 그 2차 전지 재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병상으로 갔었는데 왠지 지금은 코로나보다는 배터리 쪽인 것 같고 이번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주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서 원방테크 예전에 그 코로나주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2차 전지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신규 종목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주강. 이 녀석도 바닥에서 진짜 얼마만입니까? 작년 11월 달 고점 찍고 진짜 오랜만에 올라오는 친구들인데요. 철강이나 이쪽도 지금 원자재 쪽 한번 오를 때 못 가다가 후발로 이제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제법 붙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저는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8,500원까지 갔다고 생각하면 지금 반토막도 아니고 뭐 그죠? 조금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애플 OLED. 애플이 이제 OLED 채용을 늘리고 있고 이제 신제품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덕산 네오룩스 같은 종목들 바닥에서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지금 제법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증권사 목표가가 54,000원이었는데 30,000원대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 이녹스 같은 종목도 되게 반갑죠. 이녹스 얼마만입니까 이것도. 최근에 약간 시세가 있긴 있었는데 좀 볼만한 것 같아요. 이녹스는 근데 덕산에 비하면은 글쎄요. 상대적으로는 덕산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풍원정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종목인데 얘네가 최근에 상장한 기업이에요. 올해 2월달 상장해가지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좀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OLED 쪽이고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 증시 보시면은 만약에 뭐 배터리가 간다 그러면 기존에 상장돼 있는 배터리사보다 신규 상장주 배터리가 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오 제약주가 간다 그러면 신규 상장 바이오가 더 잘 가요. 그래서 요즘에 이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신규 상장의 기준은 뭐 상장한 지 몇 달 안 된 종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기존의 종목들은 물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에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이 요즘에 엄청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근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OLED 쪽에서도 덕산네오룩스나 이녹스는 뭐 유명하잖아요 이미. 그렇지만 풍원정밀 같은 종목이 뉴페이스로 좀 어떤 신규주의 그런 패기로서 잘 갈 수 있어요. 요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음으로는 경영권 분쟁. 요건 뭐 지난번 보셨던 거죠? 고려 아연이랑 영풍정밀이랑 경영권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 영풍도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진칼의 경우는 반대로 경영권 분쟁이 끝났다는 소식에 와 이게 참 황당합니다. 분쟁이 끝났다는 소식에 급락을 하기도 했어요. 그치만 한 5만 원 정도 뭐 5만 원이 깨진다면 바닥에서 받아놓고 좀 장투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5만 원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지지점이었는데 5만 원을 깨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한진칼은 경영권 분쟁이 끝났다는 소식에 반대로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이외에는 이제 뭐 볼만한 것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오늘 종가에 좀 돈 들어온 종목들을 보니까 히림이 오늘 좀 올랐어요. 히림은 이제 건설 관련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네옴시티랑 비슷한 거 사이즈는 작지만 말레이시아의 스마트 레저시티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뭐 인프라 쪽 요즘 분위기 좋으니까요. 히림도 한번 그 건설 인프라 쪽으로 시세 기대 한번 해볼 만할 것 같고 그리고 HLB 바이오제약 쪽에서도 오늘 좀 올라왔는데 다가오는 9월 9일날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가 열립니다. 그래서 HLB 참가하고요. 현재까지 밝혀진 거로는 뭐 레고캠바이오라는 종목도 이번에 참가한다고 하는데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조카해 보고 있고요. 네오이뮨텍도 마찬가지. 참가 기업이고 이번에 재료가 나올 텐데 너무 바닥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사모으기 좋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종목 패턴이 조용하다 한 번의 상한가, 조용하다 한 번의 상한가 이런 패턴이에요. 종목 막 차분하게 올라가는 종목 아니고요. 한 방입니다, 한 방. 그리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점인 종목이라서 재료는 있고 주가 자체는 떨어져 있고 해볼만 하죠.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관심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막 강세 종목들도 있지만 강세 종목의 과열 강도가 점점 좀 이렇게 너무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새로운 것들로 눈이 이제 가는 거고 가는 말이 달리는 장세다 보니까
계속 체크는 하겠지만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은 가는 종목을 계속 봐야겠고 보수적인 투자자라면은 새로운 걸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한 가지 더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 내용을 하나 추가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바로 올라가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최근 트렌드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기법 강의 영상 하나 바로 올라가도록 할게요.